쇼! 달순의 라이브! 자, 그럼 오늘은 아유 요것도 이제 하나 물으셨군요. 자,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 이적 가능할까? 갈까? 왜냐면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이 만약 이제 지금 커리어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당연히. 같으니까. 그거는 사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간다면 당연히 이제 더 높은 그렇죠.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가게 되면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뭐 몇 가지 팀이 있을 수도 있고 많죠. 나가면 이제 레바민 정도를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 그럼요. 그 중에 독일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아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있죠. 요걸 오늘 하리보 형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즌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손흥민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리고 오려고 한다, 물밑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게 네네. 왜냐하면 지난 시즌 이후에 썰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시즌에는. 지난 시즌 이후에 이 얘기가 더 심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손흥민 선수 바이에른 뮌헨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10년간 어떤 선수들을 써왔는가. 로벤과 리베리죠. 이거를 빼놓고는 바이에른 뮌헨을 최근 10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뭐 손흥민 그러니까 조금씩은 어쨌든 손흥민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걸 풀려면 먼저 노베리 라인을 먼저 얘기하지 그렇죠. 않아요. 왜냐하면 손흥민과 또 그 라인이 겹치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노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표정이 정말 다 말해주는데 그 리베리 야, 근데 저런 사진을 어디서 구했냐? 이게 정말 잘 구했네요. 근데 이 둘이 이룬 게 너무 많아요.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한 번 했죠. 리베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승이 분데스리가 9번인가 그럴 거예요. 8번인가 9번인데 이게 사실 또 뭐 뮌헨에서 뛰었다는 자체는 커리어 쌓기는 뭐 그렇죠. 이 두 선수는 정말 실력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유 그 끝이지. 근데 사실은 이 두 선수 이게 바이에른 뮌헨에 이들이 들어올 때부터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 이 둘이 정말 건강한 시즌을 보고 싶다. 아 그렇지. 뭐, 사실 로벤은 뭐 부상을 워낙 거듭다 해가지고 역시 하늘은 다 주지 않아요. 근데 참 안 준 게 많죠. 부상도 안 줬고 뭐 머릿속도 안 주기는 했는데 네. 이 두 선수들이 리베리도 어쨌든 12시즌인가를 뛰면서 30경기 이상 뛴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뭐 34경기를 뛰니까 30경기 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12시즌 동안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30경기 이하예요. 아, 그러니까 참 많이 다쳤구나 유리몸들. 자잘한 부상이 굉장히 많고 에. 로벤은 절반 그러니까 34경기 중에 17경기도 못 뛴 시즌이 절반이 넘어요. 10시즌 중에. 진짜 많이 다쳤구나. 근데 그게 2013년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 둘이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은 이 두 명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부터 대체자를 찾는 작업을 같이 했어요. 정말. 자 그러면 한 명씩 좀 떼어놓고 한번 볼까요? 네. 로벤 네. 정말 건강하게 1년에 25경기만 뛰어주면 그 어느 팀도 만족할 선수. 부상만 아니면 축구계를 지배할 만큼 네. 능력이 있는. 쇼맨십도 있고 일단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빠르면 결정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죠. 약간 사이드 뛰면서도 결정력도 상당히 높고. 네. 리베리보다는 마무리 능력은 로벤이 훨씬 더 좋다는 건 뭐 분명히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니까. 부상만 안 했으면 최고였던 선수다. 그렇죠. 리베리는 악동 기질이 있어요. 네네. 악동 기질은 뭐냐면 한번 우승했을 때 이 친구가 제가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승 그 접시 있잖아요. 네. 마이스 샬레라고 하는데 이걸 들고 이렇게 세레머니 해야 되잖아요. 도망갔어. 그냥? 그걸 들고 그냥 관중 있는 대로 막 도망갔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선수들이. 아니 저걸 갖고 와야 사진도 찍고 나도 들고 이걸 흔드는데 독일 선수들한테는 이게 좀 익숙한 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승해갖고 이걸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이걸 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 이 좀 정말 정신세계 특이하구나. 사실은 근데 리베리는 바이에른 뮌헨 오기 전까지는 저니맨이었잖아요. 뭐 많이 갈라타사라이에도 네. 있었고 뭐 마르세유에 있다가 오기도 했고 뭐 사실 정착을 잘 못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전에도 잘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완전한 스타가 된 거니까 리베리는 이 바이에른 뮌헨을 완전히 한 단계를 또 끌어올린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리베리는 저 성격. 얼굴에 갖고 있는 성격이나 얼굴에 갖고 있는 그 어떤 상처 때문에 네. 그런 게 뭐 오히려 얘기가 되면 그러니까 서사지 그런 건 그렇죠. 그런 서사가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강점보다 좀 앞서서 나와서 그럴 수 약간 있죠. 가릴 수 있었던 네.
뭐 근데 그런 서사 말고 그냥 선수 리베리를 보더라도 좀 대단한 실력 이게 갖고 있었던. 참 리베리가 또 다행스러운 것도 있어요. 음. 로베는 큰 부상을 당해서 통째로 날리는 시즌들이 있잖아요. 반 시즌 날리고. 그렇지. 안 보였던 시즌. 리베리는 대여섯 경기씩 빠지는 시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리베리도 자잘한 부상은 달고 살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았는데 로벤의 임팩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두 선수 중 하나의 대체자를 꼭 찾아야 된다라는 게 오케이. 결국 가동이 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어. 이게 이제 최근에 네. 21라운드 라이프치히하고 할 때 포메이션인데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밀러 왼쪽에 나브리 이 두 명이 지금 이 포메이션 상에서는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포지션에 밀러가 저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뭐 킹슬리 코망이 저 자리를 주로 이제 코망 나브리 라인인데 뭐 최근에는 뭐 알폰스 데이비스도 왼쪽 밑으로 내려가서 완벽하게 또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서 뭐 거의 이런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로베리 이후에 포스트 로베리 그렇죠. 이후에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뮌헨 쪽 입장에서는 저기 코망이 있건 뭐 나브리라든지 뮬러가 있건 이거를 완전히 대체했다. 100% 대체했다. 아니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일단 올 시즌에 쿠티뉴도 그렇고 쿠티뉴. 그렇죠. 쿠티뉴는 사실 뭐 전형적인 윙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수 저 선수들을 다 써볼 때 있었던 선수인 거 맞고 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킹슬리 코망인 거죠. 이 선수가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로벤을 닮았어. 부상이 많아요. 하긴 코망도 맨날 부상당했단 네. 말이야. 맨날 이게 인정인데. 너무 괴로워. 이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브리는 거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뭐 이제는 한 자리가 남은 거죠. 결국은 이제 문제는 이 코망이 얼마나 부상 없이 내구성을 보여주느냐. 근데 이제 그 리베리 시대가 가고 그러면 포스트 리베리 시대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재 체제가 완벽하게 메워졌느냐? 그건 아니다. 아니죠. 나브리 정도는 지금 오케이. 그런데 약간 한쪽이 코망이라든지 토마스 뮬러가 있다든지 아쉽죠. 아니면 수많은 몇 명이 샤킬이라든지 해왔던 그 한 자리 정도가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 사이드 쪽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그 바로 중에 한 그거죠. 명이 손흥민이다. 그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넘어가기 전에 독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알아요. 그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한 무슨 토크쇼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과거의 장면들도 보여주고 뭐 과거에 뛰었을 때 같이 뛰던 선수들의 인터뷰도 따오고 지금은 헤어졌는데 얘가 되게 보고 싶었던 선수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다주고 이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언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문법 알고 보캐블러리 안다고 해서 말 안 되거든. 네. 그리고 이게 귀가 열리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데 아니 그때 토크쇼 가서 또 이게 방송에서 한다는 건 더 어려운데.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은 그 장면도 아마 유튜브 같은데 꽤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뭐 결국 다시 돌아오면 일단 언어나 현지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는 부차적일 수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을 떠날 때의 손흥민과 지금의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선수예요. 지금은 뭐 1억 유로를 주더라도 이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오버페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돈 좀 지를 땐 질러요? 현재로서는 이제 다음 시즌을 두고 한 7천만 유로 정도를 이제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면 어지간한 선수는 다 데려오죠. 사실 1억 유로 넘는 선수가 몇 안 되잖아요. 그러게. 사실 뭐 은바페하고 뭐 몇 안 되니까 7천만 유로 정도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선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뭐 1,000만 정도는 더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얼추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좀 있으면 한국 나이로 30이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30 되기 전에 빅사이닝을 해야 된다. 결국은. 아 그렇죠. 배팅할 때는 그 정도 해야죠. 그렇죠. 네. 내 나이가 만약에 30이 딱 돼버렸다. 이러면 사실 마켓에서 큰 돈을 지르기는 그들도 그렇게 그렇지, 오버페이를 그렇지.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떠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트로피가 없잖아요. 그 정도 커리어를 가지고 지금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왼쪽을 주로 뛰면서 약간 중앙까지 가는 선수인데 그렇죠. 아까 요 앞에 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나브리가 주로 여기서 이제 왼쪽에 그렇죠. 있으면서 중앙으로 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브리는 지금 안정권에 있다고 얘기했고 거의 그렇죠. 반대쪽에는 꼬망이나 토마스 뮬러 자리가 애매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대로만 하자면 나브리랑 겹치는데 그럼 둘 중에 누구 한 명을 가야 된다는 거야? 충분히 겹칠 수 있죠. 근데 둘이 다 나갈 필요는 없는 게 사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스쿼드는
더블 스쿼드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손흥민 선수 약간 히트맵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 자리에 그 왼쪽 자리에서만 뛸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걸 못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브리와의 이 교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시너지가 나올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바이에른 뮌헨과 손흥민 선수가 연결되는 이유 네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포스트 로베리 시대 이후에 약간 부족한 포지션 네. 측면 쪽에 하나 네. 이유. 두 번째 언어를 포함한 현지의 적응의 어려움이었다. 네. 세 번째 손흥민 선수는 이미 검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빅클럽에서 충분히 데려가서 딱 즉시 어울리는 전력을 씁니다. 네 번째 바이에른 뮌헨도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렇죠. 네. 충분히 자, 가능하죠. 그러면 이대로만 가면 당장 손흥민이 마치 바이에른 뮌헨을 갈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아니죠.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가능성은 잉글랜드에 있는 더 우승권에 근접한 팀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해요. 아, 프리미어리그의 그런 우승 트로피를 한번 커리어에 경험해 볼 수 있는 팀. 예를 들어서 리버풀. 리버풀. 리버풀과 연결될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죠 또? 그거는 클럽 감독하고 장점을 맞는다? 가장 살릴 수 있는 축구. 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독일에 굳이 따져도 도르트문트가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라이프치히가 더 맞을 수도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제일 핫한 게 리버풀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맨유는 어때요? 근데 약간 느낌은 뭐냐면 맨유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굵직굵직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베컴도 있었고 뭐 스콜스도 있었고 이렇게 그 막 중심이 될 만한 뭐 이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맨유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이런 선수 위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그런 뭔가 그런 강력한 느낌 한 방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약간 뭐 재구성을 좀 해야죠. 네, 일단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 잘 데려왔고 하긴 할 건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리버풀 같으면 이제 그 최전방 3톱 라인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잖아요. 근데 맨유는 우리 약간 들어보니까 우리 하리보 형이 약간 좀 리버풀 좋아하시네. 리버풀 좋아하죠. 아 그래 이게 보니까 느낌이 좀 들어. 이게 왜냐면 또 느낌이 오거든. 그리고 감정이 맨시티도 약간 좋아요. 실렸네 이 사람이. 이 형 저 하리보가 아니라 코리보 형이 콤리보 형이네. 하리풀. 사람들 다 야 콤이다. 뭐 매력적인 팀으로 변신한 건 사실이니까 사실 리버풀이 자, 근데 그래서 그런 앞에 색깔이 처음에 없다는 거.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내려가면 리버풀이 좋겠다. 그 이유는 클럽 감독의 전술적인 형태와 잘 특징이 어울린다는데 아니네요. 그냥 지 선호예요. 지가 그냥 저기 이렇게 마음이 향한 대로 갔던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대단한 분석이 아니었네요. 제가 봐서 리버풀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런 속도면 맨유도 어울리지 않아서 슬쩍 물어봤는데 맨유는 아니. 맨유 아니라고. 맨유는 아니라고. 이제는 다른 팀에서도 또 레전드가 한번 해봐야지. 자, 그러면 맨시티, 리버풀 여기 맨유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맨유 들어가도 되죠. 당연히 되죠. 맨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다른 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맨유는 못 들어간다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간다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손흥민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을 갈까? 정리는 하리보 형은 콤이다.